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TBC 기획보도 6.4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새누리당 원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한 원경묵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새누리당 공천의 최종 후보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서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경쟁 후보들도 모두 선대위원장으로 이번에 참여를 하기로 한 경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과거의 하향식 공천이 아닌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4명의 후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였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공천의 경우는요, 약 보름 이상, 20일 이상 그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그 조용한 선거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도 없는데 원경묵 후보께서 느낀 세월호 사건의 문제점, 그리고 또 이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그 원주가 갖춰야 될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원주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원주의 안전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틀 후에 진도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뒤에 국민의 안전시설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에서도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에 우선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한 재난 예방과 또 범죄로부터의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 원주의 경우는 지난 2009년 안전도시 공인인증 또 세계보건기구 153번째로 가입이 된 그런 그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그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장으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유지로서 그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경묵 후보님만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원주가 기업도시를 조성한 지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도시 사업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복지 증진이 우선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도시에 많은 우량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젊은이 또 수도권의 시민들이 함께 이주해서 원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하고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과거에 천사운동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계층에 우리가 혜택을 줌으로써 전국에 유일하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더욱 확대해 나가서 복지로부터 외면받는 이런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좀 더 그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주 교도소 이전 문제 참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도 내놓았고 하면서도 해결 참 하기 어려웠던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벌써 10년도 넘는 세월이 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이후에 흘렀습니다. 아직도 원주 도시망복판, 그것도 원주시청 앞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 원주시장과 국회의원의 TV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설전으로 오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원주 교도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해법과 향후 해결 과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원주 교도소는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가에 위치했습니다. 더욱이 시청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에는 원주시 환경에 많은 저해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김기열 시장과 제가 그때 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교도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법무부와 여러 차례 우리가 교섭을 하였으나 원주 교도소보다 더 오래된 낡은 교도소가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무부에서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데 결론을 갖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외곽지로 이전을 하고 현 교도소 부지를 원주시에서 받아서 활용하는 이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봉산동 지역에 부지를 확정하고 또한 의회와 또 예산, 용역 절차를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시설을 교도소 이전 부지인 교정시설지구로 용도 변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민선 5기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새로 된 원창묵 시정에서는 그 부분을 전면 중단을 하고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 금년도였죠. 금년도에 그것을 국비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국비를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시비를 교도소를 국비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고 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추진했던 방법은 교도소를 약 1,000억 원 정도로 이전을 해주고 현 교도소 부지가 36,000평이나 됩니다.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또 자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히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그 변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또 현행대로 국비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봉산동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그거는 100% 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민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1군지사 이전 문제, 참 이거 머리 아픕니다. 또 더불어 반곡동에 있는 그 면일공 훈련장 이전 문제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화장장 이전 문제, 참 이것도 골아픈 얘기입니다. 봉화산 이택지 문제, 이것도 정책이 중단되거나 표류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자, 원경무 후보님의 입장 어떤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저도 원주시 의정 생활을 16년간 하면서 원주시정에 앞장서 왔던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전임 시장 때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이 후임 시장이 들어와서 모두 중단시키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것은 원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군지사 문제도 문마급 동아리 지역에 이미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네, 그곳을 용도 군사시설지구로 용도 변경까지 했던 이런 사항이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부지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도 변경까지 되었으니까 그곳에 대체 농지를 구입하려고 몇 억씩 빚을 내다가 대체 농지를 부지를 구입했는데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매각도 안 되고 또 1년에 7, 800만 원씩 매달 7, 800만 원씩 이자를 부담하느라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멸공 훈련장 부지도 당초에는 호전면 지역에 추진이 됐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변경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혁신도시 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부지에 들어와야 될 공공기관들의 공사가 다 늦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시는 거죠? 멸공훈련전부지가 빨리 이전해 나가야 그 지역 토목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네. 부지 이전이 늦어짐으로써 혁신도시 자체 추진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장장 이전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흥읍면 사리제리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 역시도 용도 변경까지 추진을 하고 지역 주민과 이전 협약까지도 추진해 놓은 사항을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 내지는 지연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특히나 화장장은 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2010년도에 화장장 이전을 이용한 우리 시에서 기체를 발생을 했습니다. 네. 130억 원의 그 채무를 지어놓고도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민자를 유치한다는 이런 구실 아래 아직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봉화산 이 택지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전임 시장 때 이미 모든 그 개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약 8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목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그 자체도 1년 이상을 중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때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한참 분양이 왕성화될 때 우리는 분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완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우리 잃은 것은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네.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원주시는 뭐 예산까지 투입해서 추진하던 사업도 이렇게 시군중 먹듯이 뒤집고 중단하고 지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누가 원주시 행정을 앞으로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우리 원경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원주의 지금 뭐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슨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것보다도 이 무너진 원주시의 행정, 시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행정은 시민들이 믿고 따를 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중단 내지 변경, 특히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까지도 몇십 년을 이어오던 축제까지도 시장의 바뀌면서 모두 중단 내지 지원을 끊음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감, 특히나 원주시 행정은 믿을 수가 없다. 전통과 역사성을 배제한 원주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이런 현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과 함께 신뢰해가면서 이루어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리 원주시 행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중단됐던 그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는 강원 가명제라든가 뭐 국제 걷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명제는 우리가 원주의 전통적인 중요 축제입니다. 과거의 치약문화제 그리고 그전에는 군도제부터 시작되었죠. 네, 치약문화제로 오다가 지금 가명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해 오는데 이건 역시도 그 행사 운영을 주최하는 그 인적 구성원을 자기네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예산을 끊어버리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국제걷기대회 역시도 이 국제걷기대회는 세계적으로 1국가의 한 도시밖에 공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걷기도시 공인 세계적인 공인받는 대회가 원주 국제걷기대회인데 지금 1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역시도 그 운영 주체를 자기네 체질에 맞는 인사로 바꾸라고 요구했다가 그것이 안 들어지니까 지금 운영비를 전면 중단을 하고
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계 걷기 연맹 총회를 4년 전에 원주에 금년도에 유치했습니다만 이 예산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걷기 대회는 원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세계 IML 총회가 몇백 명이 걷기 지도자가 10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오는 그 총회가 이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창피일 수밖에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없는 국제 회의도 유치를 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해 놓은 국제 회의를 타 도시에 빼앗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분들이 그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할 텐데 그 수입도 역시나 그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3박 4일간 그 네. 대전에서 하고 걷는 국제 걷기 대회만 원주에서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제 경우도 그 대전과 부산에서는 그 국제 걷기 대회를 우리 도시에서 앞으로 좀 그 개최를 하자 이렇게 러브콜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아예 대회 자체가 좀 그 타지적으로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한번 우리 가져봅니다. 원주시에서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제 걷기 대회를 바라보는 한은 뭐 서울도 빼앗길 수 있고 부산 또 그 인근 그 대도시에서도 이 대회를 실제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을 지켜왔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네. 자, 다음 얘기를 해보죠. 우리 원경목 후보께서는 그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지난 4월 8일 날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그때 보면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관심 있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현재 그 우선, 단계동에 있는 터미널, 이것을 원주 역사로 이전을 한다는 공약에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공약을 제시하셨던 이유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실 수 있으실런지 이걸 좀 제가 궁금하게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심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중요 원주시 시설 부지를 결정하면서 주로 어느 지역에 가면은 표를 많이 얻을까 이렇게 얕은 수를 가지고 시정을 펼쳐오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이 터미널 부지는 과거에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결국은 한시적인 으로 이전을 했던 겁니다. 시외 버스 터미널, 고속터미널은 시 애각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단계 택지를 분양할 당시에 터미널 부지로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 터미널 부지로 활용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그 터미널 부지를 분양한 업체의 특혜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을 했다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이전해 간다는 계획이 있고 실제적으로 원주시 중장기 도시계획에도 시 애각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주 역사까지 남원주 역세권으로 이전을 해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앙시장과 우리 중심 상권이 무너져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원주역까지 애각지역으로 이전해 갈 때는 원주의 구도심권은 완전 공동화가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다가 종합터미널을 현 역사부지로 이전을 하고 양쪽에 철로부지를 걷어내고 혁신도시 쪽에서 원주역사까지 또 원주역사에서 만종역을 거쳐서 그 기업도시와 문막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6차선 도로로 관통을 해놓으면 중심권을 관통하는 새로운 교통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 철로부지를 걷어내면 6차선 도로가 그 규격이 됩니까? 충분합니다. 지금 현장 실사까지 봤고요. 밑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원주 역사 부지 역시도 그 면적이 터미널을 수용할 만큼 면적이 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2만 평가량 되기 네.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터미널을 안치고 또 강변도로에서 역사까지 도로를 정지들을 가로지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네. 터미널을 중심으로 중앙동, 학성동은 물론 그다음에 정지들, 군지사부지, 우산동 또 태장동까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또한 학성동의 재개발 등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종합터미널을 중심권으로 이전하면서 원주의 중심 상권을 완전히 살려놓겠다. 그것이 저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네. 이게 그 뭐 밖으로
이게 사람들이 공약을 하면서도 밖으로 하는 이유가 외곽 지역의 부지를 사서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싸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또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에 좋으니까 도심보다는 밖으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청이 이전해 간 중앙동도 그렇고 또 정짓들 이루은 학성동 이쪽은 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양이 같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니까요. 어쨌든 그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적지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나머지 역세권으로 이전해가도 거기 그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원주 역사부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역사부지가 한 평당 약 15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면 되고 네. 터미널 업체로부터 양쪽에 그 도로 부지는 철도를 일반 도로 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비가 전혀 투자 안 되고도 정말 철도 역사 부지와 철로 부지를 활용한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그 장애인, 잠재적인 장애인 이미 장애인이신 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일반인들도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연한 복지 정책보다는 정말 핵심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가 노인에 대한 복지도 막연하게 그냥 보다는 중요한 정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원주에 딱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5곳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애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죠. 특히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지원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가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라든가 장애인 보호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곳을 통해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원경묵 후보께서는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슬로건으로 더 큰 원주, 하나 되는 원주, 그리고 당당한 원주를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원주 네.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큰 원주, 하나 되는 원주, 당당한 원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큰 원주는 이제 원주 33만 인구입니다만은 원주는 앞으로 50만의 중부 내륙의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부울원의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또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또 인근 지역과 함께 더불어가는 강원도의 리딩 도시를 키워가는 더 큰 원주를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 되는 원주, 우리 원주는 원주의 토박이들이 20-30%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주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애지인이라는 객지라는 생각이 갖지 않게 정말 원주 시민과 하나 되는 스스로 원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화합된 원주, 그래서 살기 좋은 원주, 또 더 와서 살고 싶은 원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당당한 원주는 원주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입니다. 확실한 비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서의 리딩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원주를 원주 시민과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저 원경묵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우리 시민들은 저를 믿고 저에게 힘과 용기, 확신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정견도 보여주셨는데 선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ABC 기획보도 6.4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원주시장 예비후보 원경묵 후보와 함께한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